더운 게 좋아? 더운 게 익숙해? 응? 더운 게 익숙해? 그리고 여러분 저 이거 샀어요. 3C 나이트 토크. 조금 뭐 진하다 어쩐다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형이 좋아서 얇아가지고. 자연스럽죠? 아주 잘 쓰는 중. 언니! 선풍기 바람. 선풍기 바람. 선풍기. 오늘 트림 먹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선풍기 바람을. 자, 우리 애기도 먹자. 자, 먹어. 다 흘리고, 다 흘리고. 됐어, 됐어, 그만. 엄마 닦아줄게, 그만. 다 먹었어? 됐어, 이제 줘. 엄마 설거지하게. 응.
안녕하시오. 말씀드리면 새거 있겠지. 저거는 샘플이죠. 이제 하나, 네. 새 책을 샀습니다. 1367을 나가서 저녁 먹고 스케터북스에 이제 들렀어요. 근데 이 책이 되게 재밌다고 유명하거든요. 좀 되게 많이들 읽으시고 좀 약간 유행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봐야지 근데 지금 보려고 줄 세워놓은 게 먼저니까 그렇게 막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었는데 알고는 있었어요. 이게 좀 핫하고 인기가 많고 좀 재밌는 소설이라는 거를. 근데 스케터북스 들어가서 저는 이제 막 SF랑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막, 오, 이거 내가 본 건데, 이 옆에 뭐 같이 이렇게 큐레이션 되는 거 이것도 재밌나? 하면서 보고 있고, 남편은 전혀 다른 저 반대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후루룩 보고 있더니, 한참 있다가 와서는, 이거 사고 싶다고, 이거 진짜 재밌어 보인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000원이었어요, 19,000원. 근데 사장님이 진짜 귀여우셨어요. 어땠냐면은, 저희가 이게 책이 이거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제하려고 가져갔어요. 이렇게 이걸로 하겠다 했더니 사장님이 약간 되게 내성적이신가 봐요. 엄청 조용한 목소리로 짱잼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엄청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네 먼저 읽고 나 줘라 했는데 저녁 7시 반에 기절했거든요. 이건 완전 기절해가지고 제가 먼저 선점했습니다. 그만하네. 그걸 제일 좋아해. 살살. 진짜 맛있는 거 찾았어요. 이게 쿠팡에서 라벨리 디 요거트 냉동 180ml짜리. 이거 하나 180ml거든요. 이거 4개에 8,900원이에요. 하나당 2,225원 꼴이란 말이에요. 우리 요화정이 150g에 4,500원이에요. 근데 요화정의 절반 가격에 양은 좀 더 많은 녀석을 찾았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요화정보다 좀 더 크리미해요. 맛은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얘가 살짝 더 느끼해요. 얘가 더 생크림이 들어간 그런 느낌의 맛. 요화정은 조금 더 샤베트스러운 느낌이 더 있는 맛 자체나 당도 자체는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지금 제가 한 손에 들고 있으니까 양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계속 나와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다가 그냥 냉장고에 있는 생과일 아니면 냉동과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놀라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저는 냉동 딸기랑 초코 그래놀라 이렇게 좀 해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강추. 모네가 둘이네. 모네가 둘이야.
이렇게 가루약을 포 끝에다가 모아서 가위로 뾰족하게 자르면은 캡슐링하기 편합니다. 이렇게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모짜렐라 스네이킹 치즈 조그만 거 볼로 돼 있는 거. 여기에 이제 슬라이스한 정양파 같은 거 이제 좀 같이 들어가면 더 맛있는데, 일단 지금은 집에 정양파가 없기도 하고 그냥 양파를 썰어 넣기엔 너무 귀찮습니다. 지금 바질 페스토, 올리브 오일, 너무 묽은 거 말고 좀 되직한 걸로, 홀그레인 머스타드. 빵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진짜 든든하고 맛있는데 빵이 없어요. 그냥 먹겠어요. 화이트 발사믹으로 하시면 비주얼은 좀 더 예뻐요. 왜냐면 지금 탁해졌잖아요. 까맣게. 화이트 발사믹으로 하면 조금 더 싱그러운 색깔이라서 좀 더 여름스럽게 보이는데, 땡큐. 맛있다. 어제 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1367 다 읽었습니다. 요거는 홍콩 작가의 홍콩이 배경인 추리소설. 여기 이제 6개 단편을 통해서 이제 주인공의 발자취를 좀 거꾸로 따라가는 좀 다소 독특한 구성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1367이잖아요. 이게 2013년부터 1967년으로 거꾸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을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어가지고, 그냥 거의 명탐정 코난이거든요. 홍콩판 명탐정 코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일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그만큼 엄청 흥미진진하다는 뜻이고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나 부르는 방식, 직책 이런 게 되게 처음에 좀 낯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은 탕아저씨랑 왕관탕이랑 왕선생님, 이 셋이 지금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류리순, 류독찰, 류경사, 샤오류, 이 넷도 지금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좀 적어가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홍콩 지명도 저는 홍콩을 안 가봤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어색해가지고 책 맨 앞에 이렇게 홍콩 지도가
간단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진짜 읽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구글맵 켜놓고 봤어요. 근데 저는 그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시간을 계속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당시의 홍콩 시대상을 되게 자세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홍콩의 현대사랑 문화까지도 좀 배우게 되는,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이게 680페이지로 상당히 두꺼운 축에 속하지만 읽는데 어려움은 거의 없는 그냥 되게 재밌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이상 너무 많은 걸 찾아보지 마시고 만약에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야 재미있어요. 그리고 1367 이거 끝내자마자 이제 지금 홍콩 빌 받은 김에 바로 이제 찬욱계의 후속작 막내인 시작했거든요. 얘는 1367보다 더 두꺼워요. 712페이지. 그래서 이북으로 읽었고요. 막내인은 사실 1367에 비해서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저는 스토리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라서 1367보다 더 읽기 쉽고 뭐 흥미진진하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확실한데 저한테는 살짝 유치했어요. 정확히 65%까지 진짜 유치하다가 이 이후로는 그래도 좀 더 흥미롭게 후루룩 진짜 순식간에 읽긴 했거든요. 근데 좀 제가 주인공한테 감정이입하는데 이제 완전히 실패를 해서 그게 문제였던 건지 그래도 여기에 이제 IT 기술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금 1367 읽고 바로 넘어온 거잖아요. 같은 작가, 둘 다 홍콩 배경. 그래서 머리가 아직 홍콩 모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두 번째는 더 술술 읽히는 재미가 있었어요. 일단 지명도 안 어색하고 이름도 오히려 이제 막내인이 훨씬 더 읽기 쉬워요. 그런 거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고르라면 저는 이게 훨씬 더 제 취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취향이니까 흘려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네.